토지 셀프 스터디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특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용도지역을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죠. 지역이 뭡니까? 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땅 아닌가요? 땅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토지 지역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토지전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일단 토지, 땅, 이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토지 병력 기초특강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2019년에 처음 올렸지만 지금 현재 2023년 그 6월 시점으로 다시 그 타이핑을 다시 한 겁니다. 글을 다시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짜가 오래됐다고 해서 오래된 게 아니라 다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 현재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만들고자 한 이유는 토지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토지에 대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행하는 토지투자 연구반이라든지 토지에서 사례 분석을 하든지 더 나아가서 디벨로퍼 과정을 듣고 싶은데 이 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 등록하여도 기본 지식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그 강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수할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초반을 개설하려는 분이 지난번 얘기했듯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할 여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반은 제가 저는 이제 실전이라든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실전이라든지 실무 뭐 사례 토지 투자에서 꼭 필요한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기초반 필요하시면 별도 다른 분에게 수강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책을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준비한 것은 별도 토지특강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만 정리해서 폴팅할 예정을 하고 되는데 폴팅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렇게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내는 강의도 수강은 가성비 추천합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블로그랑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일단 국회법이라고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그러니까 국회법이에요. 이게 국회법이죠. 이 국회법이 토지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 마찬가지로 전체 투자 시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발휘하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어요. 이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전에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먼저 이용을 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난개발이 된 거죠. 난개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02년에 이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새롭게 제정된 거죠. 개정되면서 2003년부터는 국회법으로 이용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잘 이제 아시다시피 계획이 이제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용했으면은 관리했다면은 이제는 계획이 먼저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이 계획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맞춰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기본 취지를 이해하셔야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라.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선계획 후 이용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니까 이 계획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됐죠? 그러면 지우고 그러면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 땅입니다. 땅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까지, 그러니까 땅에 맞는 용도까지 건폐율의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보건 직민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은 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이 말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토지 이용 계획 하기서에서 1-1번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거지역과 뭐 상업지역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이용계 항의서에 면적은 한 1000평방미터라고 하고, 그러면 이 땅이 이 땅인데, 그러면 이게 1000평방미터면은 이 땅에 주거지역도 되고 상업지역 되냐? 그게 아니죠.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 서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두 번, 세 번 있어도 중복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면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면적이 표시되지는 않고요. 측량을 통해서 몇 평방미터, 몇 평방미터 있죠. 물론 대략적으로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거죠? 지역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국계법이라든지 국계법이죠. 또 시행령에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는 토지 이용 상황,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왜 할까요? 땅은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구지역 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요게 네 개가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토지 입문자라면 이 네 개를 일단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뭔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용도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암기를 해야 되겠죠. 뭐 앞자마에 따라서 도간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간농자 이 용도지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전부 다 도간농자로 지역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관농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비도시지역이 있다는 거죠. 흔히 얘기는 우리 얘기는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개념적으로 시골에 있다, 비도시적이다, 도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법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국토 용도 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토는 이렇게 그 특성, 뭐 발전을 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적으로 구분한다. 2013년에 있었네요. 이렇게 했고요. 먼저 도시. 읽어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요. 그 땅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땅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관리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지역은 그 도시적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산업을 인구와 산업, 공장이죠. 인구와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이거에 이제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농림법의 진흥이나 자연환경, 뭐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얘기 뭡니까? 이건 나한테 오화죠. 오화입니다. 오화 또는 오화죠. 그 얘기는 뭐야? 이용도도 있고 이용도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용도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렇죠? 이쪽은 생산이라든지 생산관리 지역, 보존관리 지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지역의 땅이 뭐 무조건 좋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을 진행시키고 산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이 체계적으로 그 농지라든지 이 보존산지, 공인산지라든지 임업산지를 진흥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그러니까 물, 그다음에 해안가 있죠. 그다음에 생태계, 그다음 상수원, 물죠, 수자원, 물,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까지, 바닷물, 해양자원이죠. 보호 육성을 등에 필요한 지역이다,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니까 개정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었냐면 자연의 보존 지역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연환경, 수자원, 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다 똑같은 이것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재 보존을 조금 더 구체화됐네요.
국가유산의 보전. 그러니까 문화재가 국가유산의 보전이 아닌 것은 자연의 보전지역에서 해제될 여지도 있겠네요. 국가유산의 보전이라고 명확하게 했잖아요. 예전에 문화재는 뭐예요? 일반 문화재까지, 개인 문화재까지 뭐 어떤 국가문화재뿐이 아니라 전체 문화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가유산의 보전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향후에 이거에 대한 용도적인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근데 시행은 2024년 5월 17일 날 시행됩니다. 1년 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개정되면은, 왜 개정되었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하겠습니다. 그림이 이거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볼게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노관농지가 되어 있죠. 도시지역,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은 사람이 머무는 건 주거지역, 그 장사는 상업, 그 다음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지를 에워싸고 있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좀 더 보면은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러니까 주상공록이 있다. 주상공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이제 보면은 그 법률의 36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역시 2013년 마지막에 개정됐네요.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여기에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걸 암기가 어느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구단처럼 영어 단어처럼 되어 있어야 다른 얘기를 막 강의를 할 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적은 그대로 말 그대로 뭐요? 집 지을 수 있는 땅, 그렇죠? 건전한 생활환경의 거주잖아. 집 지을 수 있는 땅, 생활환경에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를 증진하기 필요한 지역이죠. 공업지역은 공업, 공장, 그렇죠?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뭐 농지 산림 보호, 보건 위생 이런 것이니까 무질성 확산을 방지하기 필요한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몰라도 단어 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 상가, 공장, 녹지 이렇게. 그렇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듯이요. 이 계획관리지역은 뭐냐면 도시지역으로서 먼저 계획관리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지역을 이용,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그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언어를 볼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관리적, 계획적으로 한다. 개발이 되는 땅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두 가지 한번 보존이나 생산 관리적 보겠습니다. 보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자연환경 보호, 산림, 수질오염, 녹지공간 이런 거 있죠? 보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관계도 고려할 때 이걸로 지정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일단 관리적으로 보존을 한 겁니다. 생산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그래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그 관리가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 관리지역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생산은 박쥐와 같아서 계획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존은 보존, 이거 말 그대로 보존, 생산은 일단 생산을 하는 겁니다. 생산을 하되 때에 따라서는 뭐 계획으로 갈 수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생산관리적은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군. 예비군은 어떻습니까? 전쟁 나면 전투에 참여해야 되죠. 평상시에는 뭡니까? 생업을 종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장관은 뭐 시도지사 이런 시장은 이것에 따라서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 또 도시 기본계획 있죠. 도시 관리계획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은 청사정 관리계획은 뭡니까? 이거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군 관리계획은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용도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타난다? 도시 관리계획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요인에서 이제 관리적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앞서 봤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세히 보면 개발 가능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불가능한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어려운 지역이다, 비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팁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고 농림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밭, 전답, 과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하면 임야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게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지역 여기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국토위원관리법에서. 그래서 이거를 개정돼가지고 관리지역이 되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적정 평가를 통해서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면 되겠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도관농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용도에 맞게서 개발행위는 이제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업지역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이제 체분을 해야 되겠죠.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여관에 관한 시행령.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요거를 다음과 같이 세분해서 진행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 1종 있고 2종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심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중심이 있죠? 이렇게 주거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이렇게 구분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다른 기능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기르하되 일부에는 상업기능하고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상업지역은 역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도 전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업, 일반, 중공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업지역 공장을 짓는데 전용, 그러니까 주로 이런 진짜 공장, 그 다음에 일반은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공장,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다음 주거지역하고 상업권 같이 보완이 필요한 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녹지지역은 보존에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존. 그래서 보존 관리지역, 그 다음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은 보존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불가피하게는 개발이 허용된 지역이죠. 그 얘기 뭡니까? 개발도 할 수 있는 땅이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유보고, 이거는 보존 유보. 이거는 때에 따라서 예비군처럼 자연 녹지지역으로도 편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세분해서 추가적으로 또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전용, 녹지지역 이렇게 있죠. 이미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업지역도 중심, 유통, 근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있는데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있죠. 어떤 거에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하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어라고 보시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들어가면 땅값 올라가는 거죠. 용도지역 바뀌면. 그렇죠? 바뀌지 않아도 가치를 상승하는 것이 지목변경이라든지 개발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죠. 노하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도 좀 먼저 정리하고 이 언어들은 이미 이렇게 보시면 하나둘씩 자주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본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공식을 암기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요거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더 잘하는지 있겠죠?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저는 토지 언어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 언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가급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또 지루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용도 지역이 이 정도가 있고 아예 기본적 내용은 이런 토지 언어들이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토지 셀프 스터디 가능한 토지 기초 특강 용도 지역 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